더 먹어. 왜 그거 돼? 심리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잘 안 먹거든? 근데 그거 못하는 거야. 학원에 좀 잘 안 먹게 되더라고. 집에 가서 막 먹어. 그게 살쪄. 그러면 이 뮤 문제는 어차피 자주 나오니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 웬만하면 나오는 문제입니다. 뮤이. 그러면 이 현상이 관측되는 것, 이 현상이라는 것은 미온이라는 입자가 만들어져 봤자 엄청 빨라. 그래도 생명력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지표면에 도달할 수 없어야 되는데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 늘어난 시간은 고유 시간에 대해서 감마값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고유 시간인가? 이게 좀 헷갈릴 거고, 또 하나 똑같은 길이를 보면, 자, 여러분들은 정지한 사람이니까 여러분이 측정한 이 길이가 고유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얘를 보면 짧게 보입니다. 짧아진 길이는 고유 길이를 노란색 상수로 나눠주면 되는데, 아까 노란색 상수는 항상 뭐보다 크다? 1보다. 나누면 작고 곱하면 크겠죠. 그래서 이게 계속 헷갈릴 거야. 헷갈리는데도 아무 짓도 안 해. 그러니까 안 풀리죠.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도표 정리하여라. 이 단어를 잘 풀기 위해서는 도표 정리, 연력학처럼. 연력학도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도표 정리를 했죠. 과정마다 어떻게 내부 에너지하고 이 투입된 열량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얘도 지구인 미운 입장에서 시간에 관한 정보와 길이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 도표를 그리게 돼. 이 도표를 또 항상 또 이거 그리고 시작하라고 또 안 해요. 왜? 어렵다니까? 지금 하는 사람 입장에서 황교선생님이 일단은 다 쥐레밭이야. 단원 자체가. 다 어렵습니다. 다 쥐레밭이야. 방문은 중간고사가 매우 중요하죠. 여기서 성적이 다 갈릴 수밖에 없어. 저는 스토리 얘기해줘. 중간고사 보고 나서 이제 정식 파이터가 생겨야 돼. 인천여고처럼. 쉽게 포기하면 안 돼. 정시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 누가 고유 시간인가 이거예요. 누가 고유 시간인가? 누가 절대적인 시간이냐?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혜빈하고 혜빈 남친을 얘기했잖아. 혜빈 입장에서 보면은 남친 여행 갔다 온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나? 내가 움직이는데 사실 내가 보니까 얘가 여행 갔다 온 거야. 얘 시간이 늘었지 않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것 때문에 곤욕을 치른 거예요. 이 쌍둥이 패러독스라고 그래. 형이 여행 갔다 왔는데 형 입장에 동생이 여행 갔다 온 거거든. 야, 그럼 똑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그냥 깨부시는 하나의 예인데 결론은 아니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기 만약 형이 지구에 있고 동생이 여행 갔다고 하면 우리는 알 수 있어. 여러분들은 신입니다. 신이야. 그래서 절대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지. 누가 늘어난 거예요? 동생이 늘어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돼. 그렇지만 절대적인 시간, 고유 시간은 누구냐? 항상 자기 자신이 주 사건, 지표면에 도달하고 출발한 사건을
측정한 사람. 한마디로 움직이면서 측정한 사람이 고유 시간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합시다. 그냥 그러면 뭐 복잡하게 정리하면 더 헷갈리니까 움직이면서 측정한 사람. 동생이 A 별에서 B 별까지 움직여. 동생이 시간 체크. 동생이 고유 시간이겠죠. 뮤의 시간이 2 마이크로세크. 이 시간이 고유 시간이 되는 거예요. 2.2라고 돼 있는 그냥 2 마이크로세크라고 해. 우리는 계산할 게 아니고요. 그냥 장려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구인에서 느끼는 시간이 얼마일까요? 2 마이크로세크를 뭘로만 나는 곱해주면 돼? 곱하기 노란색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늘어나니까 한 사람이 고유 시간이면 하나는 늘어난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이 도표작용 하나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옵니다. 그러면 누가 고유 길일까? 누가? 이 길이를 정상적으로 볼 사람은 누구예요? 지구인이겠죠. 지구인이 봤을 때 저게 LJ였어요. 이게 고유 길이가 된 거예요. 고유 시간, 고유 길이. 그러면 미혼 입장에서는 이 LJ로가 어떻게 보이냐? 수축해서 보일 겁니다. 한 사람은 시간 팽창이라면 하나는 길이 수축에 의해서 맞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 미혼은 자신의 시간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못해. 그런데 대기의 두께가 얇아졌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지표까지 도달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고, 지구인은 내가 보는 이 길이가 달라질 이유가 없어. 유일하게 설명할 길은 미혼의 시간이 늘어났다고 할게 말합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간 팽창, 한 사람은 길이 수축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만 하면 됩니다. 웬만한 심화 문제 빼고는 다 풀려요. 작성만 하면 돼. 작성을 안 해도 문제다. 자, 연습을 해봅시다. 연습.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상대성 원리란 반성좌표계에 있는 관측자에게 동일한 물리 법칙을 성립한다. 맞죠? 가속좌표계에 있는 것은 빛의 속도 항상 일정하다 아닙니다. 가속좌표계에서는 빛의 속력이 일정하지 않아요. 뭔 소리냐면 빛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가속하면 어떻게 돼? 내가 이쪽으로 가속하면 마치 빛이 휘어지는 것처럼 보여. 마치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휘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가속 세계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특수 상대성과는 거리가 멀게 되죠. 틀린 겁니다. 자, 연습 2번 한번 해봅시다. 자, 철수와 여기가 있죠. 대한민국 공식 커플. 그래서 국가고사이고 걸그룹들이 많이 요즘 들어와 있는데 요즘 못 본 것 같아. 한참 제니가 많이 나왔는데 블랙핑크 제니를 많이 나왔더라고. 얘를 제니로 바꿔놓고 남자는 안 바꾸더라고. 아니, 그런 선생님도 있어. 아니 못 돼서 뭐 언제까지 철수형이야? 언제까지? 제니 모르지? 알아 제니 알아? 네. 케플러. 네? 케플러. 요즘 핫한 케플러를 몰라? 걔도 알아 케플러? 너도 몰라? 걸그룹이에요? 어? 걸그룹이에요. 그럼 과학자겠어? 과학자 이런 거 같잖아요. 과학자 있어 케플러. 그러니까 요즘 세대가 특징이 없는 세대야. 특징이 없는 세대. 문화가 없어. 또래 항상 문화가. 여학생은 딱 걸그룹, 나는 보이그룹 뭐 이렇게 애들 딱 통해야 되는데 다 틀려. 남학생들도 다 틀려. 심지어 몰라. 누군지 몰라. 오히려 외국인들이 좋아해서 유명한 게 BTS지. 그냥 같은 또래 BTS 좋아해? 별로 안 좋아하지 않아? 한국 사람은 그쵸 그런 거 노래도 솔직히 막 엄청 좋은지 모르겠어. 근데 외국에서 막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막 떠가지고 그렇지.
우리 아들은 BTS 좋아해요. 뉴진스하고. 그 뉴진스 영상 보면 계속 보고 있어요. 어? 애가요? 깐깐하기 때부터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돈도 안 지났을 때도 이렇게 BTS 영상 틀어놓는 거 계속 사고. 그다음에 그 싸이 좋아해, 싸이. 자, 철수와 영희를 해봅시다. 철수와 영희. 자, L제로 누굴 걸까요? L제로. L제로 누가 측정한 거야? 0이죠. 이게 고유 길이.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철수는 이 길이가 어떻게 보일까요? L0를 노란상수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고유 시간이 누가 고유 시간이냐? 안타깝게도 철수가 고유 시간이에요. 철수의 시간은 얼마 흘렀냐? L0를 노란상수로 나눈 것을 뭘로 나눠야 되냐? 0.8c로 나눠내는 거야. 거리를 속력으로 나눴으니까 영희는 L0를 뭘로 나눠야 되겠다? 0.8c로 나누면 되겠죠. 계산할 필요 없어요. 요즘은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과거 형태야. 안 나와 이거. 계산하잖아. 계산할 것조차도 없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노란수 함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과거 형태 문제라 그래.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철수가 측정한 우주선이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0의 시간보다 늘었을까 줄었을까? 자, 누가 커 일단? 누가 커? 이게 더 짧은 거예요. 철수가 더 짧게 걸렸죠 시간이. 얘는 길게 됐고. 그냥 그러면 해석하기 귀찮으면 얘는 4년 걸렸고 얘는 5년 걸렸다고 생각해. 우리는 비교만 하면 됩니다. 정답을 찾을 때는.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간이 늘어난 겁니까? 영희가 늘어났다니까. 얘 5년인데요? 이런 질문은 진짜 많아. 이거 4년 5년 살았더니 영희가 늘어났대. 이게 아니잖아. 얘 5년이 지날 동안 얘는 4년밖에 안 지났어. 누가 시간이 천천히 간 겁니까? 영희 철수가 천천히 간 거죠. 해석은.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시간이 천천히 갔냐? 철수가 천천히 갔다. 누구의 시간이 팽창했냐? 철수가 팽창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 없어요. 그래서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거 독후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연습 3번 또 나오죠. 철수가 여기 또 나와. 그래서 지우고. 근데 얘는 이제 뭐에 관한 얘기냐? 동시성에 상대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철수가 측정할 때는 당연히 A 센서하고 B 센서가 정지해 있으니까 A에 도달하는 시간과 B에 도달하는 시간이 같아야 되겠죠. A 사건과 B 사건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철수 입장에서는. 그런데 영희 입장에서는 빛의 속력은 안 변하는데 A는 다가가고 B는 멀어지고 있죠. 입장에서는. 그래서 영희는 A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B 사건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동시성의 상대성은 철수 입장에서 그림 한번 그리고 영희 입장에서 그림 한번 그리면 된다. 안 그려요. 또 그리라고 하면. 이 물리원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표현만 다시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다 보여요. 왜 그걸 안 하냐? 자, 영희가 측정하면 아니죠? 영희가 측정하면 이게 영희 입장에서 그려놓은 거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AB 사이의 거리는 AB 사이의 거리는 누가 고유 거리일까요? 누가 고유 거리일까요? 이 길이를 정지한 사람이 봐야 돼. 철수가 고유거리야. 철수가.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거리가 정지하게 보인 사람이 누구예요? 철수지. 여기는 이 우주선 길이가 어떻게 되고 있어? 움직이니까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유 길이하고 고유 시간을 정의해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건데 몇 번만 연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철수가 측정하는 게 고유 거리고 철수가 측정하는 게 고유 거리. 우주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여기는 이 L을 노렌트상수로 나눈 만큼 보이는 거예요. 철수가 플랫폼 PQ 지점을 각각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T보다 작다. 자, 이것도 한번 그려볼게. 자, P, Q 이게 플랫폼이고요. 철수 입장에서는 내 우주선은 그대로인데 이 플랫폼이 수축해서 보입니다. 이게 철수 입장의 관점이에요. 이렇게 다 바꿔서 그리면 돼.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한 번에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요령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됩니까? 철수는 자신의 우주선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겠죠. 얘 입장에서는 이 PQ가 줄어들었으니까 0.815 줄어든 거리를 간 거고, 영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영희 입장에서는 PQ가 줄어들 리가 없어. 영희한테는 이게 고유 거리가 되니까 대신 우주선이 줄어듭니다. 줄어든 우주선이 0.8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사건이 누가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그러면 누가 더 시간이 오래 걸려? 영희가 오래 걸리겠죠. 그림만 그려놔도 당연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PQ 지남을 각각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T. 영희가 볼 때 T면, 영희가 볼 때 이게 T면 철수는 T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려놓으면 생각이 훨씬 편해진다. 또 디귿이 맞게 되겠죠. 다음에 4번 특수 상대성 이론의 가설은 제1가설 상대성이거든요. 어떤 관성 좌표계도 똑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되어야 된다. 광속은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 절대적이다. 맞죠?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응? 질량과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특수 상대성 이론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없어요. 그렇게 뺄 거면 다 빼야 되지. 내가 답답한 거야. 그렇게 뺄 거면 다 빼지. 그래서 넣은 거야. 이거 나옵니다. 자 다시 정리해봐.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과 정지한 사람은 시간은 어떻게 된다? 시간은 고유 시간에 대해서 늘어나고, 시간 팽창, 길이는 고유 거리에 대해서 짧게 느껴지고, 또 하나 질량은 노렌츠 상수를 곱한 만큼 늘어납니다. 왜요라고 한다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v의 제곱입니다. 근데 에너지를 계속 가해. 그러면 속력이 계속 빨라질까요? 안 되죠. 뭘 넘을 수 없어, 이 속력이. 빛의 속력을 넘을 수 없으니까 에너지가 갈 수 있는 곳은 이거밖에 없죠. 이렇게 구라를 쳐요. 거짓말입니다. 어쩔 수 없어. 학생을 이해시키면 이러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몰라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진실을 얘기해 주자면, 여기 질량이 m이 있고, 여기 V가 있고, 여기 질량이 m이 있어. 그럼 충돌하면 어떻게 돼? 정지하겠죠. 완전 비탄으로 충돌한다고 하면. 이게 정지한 사람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그런데 내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얘가 충돌한 후에 EM이 되는데 얘가 바라보는 이 속력과 이 속력이 다 달라져. 한마디로 움직이는 좌표계 입장에서 보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안 합니다. 근데 말이 안 되지. 운동량 보존 법칙은 우산보야, 우산보. 우주 3대 보존 법칙.
전화량 보존,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 이게 3대 보존 법칙이에요. 이게 틀릴 리 없잖아. 운동량 보존 법칙이. 정지한 사람이 충돌 과정을 봤을 때 운동량 보존과 움직이는 사람이 충돌한 과정의 운동량 보존은 안 맞습니다. 그럼 뭐예요, 혼나? 갈릴레이 형님한테 혼나죠?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맞추려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맞추려다 보니까 또 노렌치 인자만 도입하니까 딱 맞는 거야. 그렇게 된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아까 뭐라 했어요? 이 관측자 입장 안 나온다고 했죠? 이런 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질량도 증가한다. 빨라지면. 그러니까 이것도 특수상대성 이론에 걸맞는 거죠. 이론상만 나올 수 있어요. 내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학교 내시는 거 상관없이 내니까. 그 다음에 5번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 가설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골라라. 등가 원리라는 것은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뭔지 아직 알 필요 없어요. 괜히 헷갈리니까 등가 원리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 생각하면 무조건 제외시키면 되죠. 상대성 원리 맞죠? 광속 불변 맞고 니은비 것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의 기본 가설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나오는 것 때문에 저는 문구대로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번에 6번을 봐요. 6번. 이제는 3명이네. 영희, 미운, 철수. 그러고 뭘 측정했냐면 철수가 측정했을 때 영희가 측정했을 때와 같은 물리량을 측정하시오. 자, 영희가 측정하는 것은 우주선의 길이를 L0로 합시다. 영희가 측정했을 때 그게 고유거리니까 우주선의 길이가 미운이 우주선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미운이 우주선을 바라보면 역시 정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얘도 L0네. 철수는 얘만 줄어들었다고 보여야겠죠. 자연이 움직이니까. 이런 식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럼 시간은 자, 시간은 어떻게 될까? 시간. 움직이는 사람이 팽창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이 팽창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고유 시간이야. 얘네들이 움직이는 사람이 두 지점의 사건을 직접 움직여서 측정한 사람이 고유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다 뭘 하면 돼? 로렌츠 함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고유 시간을 정의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시간이 짧게 걸린 거예요? 영희하고 미운이 짧게 걸린 거죠. 짧아졌다고 해서 시간이 짧은 게 아니라 시간이 늘어난 거죠. 팽창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영희가 측정했을 때와 같은 물리량을 보기 있는 대로 걸어라. 보기가 뭐냐? 자, 빛의 속력은 누가 측정해도 똑같죠? 우주선의 길이는 미운이 측정한 거와 같고 미운의 수명은 영희는 미운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보니까 수명도 그대로 보이겠죠. 영희가 측정했을 때와 똑같이 보이는 거 기억과 그다음에 미운의 수명이 되겠죠. 기억과 미운의 수명. 우주선의 길이는 철수하고는 다르죠. 철수가 측정했을 때는 빛의 속력 그대로고 얘 달라지고 미운의 속력 달라지겠죠. 기억밖에 없죠. 철수가 있을 때는 기억의 형은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지면의 정지에 있는 A, B와 지면에 대해 0.6km 움직이는 분속운동하는 C, A가 B를 향해 레이저 빛을 보내서 A, B 사이의 거리는 L이다. 그럼 이 레이저는 빛이니까 A가 보든 B가 보든 C가 보든 달라지는 게 없어요. B는
C의 시간이 자신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는 것처럼 관측된다. 그러겠죠? 움직이는 사람이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고 C가 측정한 A, B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작다. 자, C가 봤을 때는 A와 B가 본 이 L이 고유 길이가 되는 거고 움직이는 사람이 보면 이게 짧게 보입니다. 맞죠? C가 측정한 레이저 빛의 속력은 B가 측정한 빛의 속력과 똑같아야 돼. 빛의 속력은 누가 봐도 똑같다. 틀렸어요. 기억리이 되겠죠. 8번 갈릴레이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등속도 운동하는 좌표계에서 물리법칙이 동등하다. 정지한 사람과 등속도 운동한 사람이 관찰한 물리량은 좀 동일한 건 무엇일까요? 무엇이 동일해야 될까? 무엇이 동일해야 될까? 아까 우산보! 다른 건 다 다르게 보여요. 속력도 다르게 보이고 가속도도 다르고 평균속력도 다르고. 자, 예를 들면은 자유낙하하고 있는 데인데 나도 자유낙하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보여 가속도가? 여기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다르게 보일지라도 원은 똑같이 성립해야 돼요. 원은 똑같이. 운동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그다음에 전하량 보존의 법칙은 똑같이 성립해야 됩니다. 근데 저거는 등속도 운동하는 게 아니라 쟤도 가속도 운동하는 거라서 누가 가속도 운동해? 그 문제에서 등속으로 운동해도 가속 다를 수 있지. 다를 수 있지. 아, 그렇게 생각하면 동일한 게 무엇인가? 등속도 사용해서 물리량도 동일한 거. 가속도도 해당돼야 됩니다. 이것도. 얘도 해당돼야 돼. 안 그러면 이 법칙 깨진다는 소리니까. 그러겠네. 얘도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3번을 바꾸셔야 돼. 운동량 보존 법칙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2번만 맞네요. 엄격히 말하면. 남이 틀렸고 2번이 맞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2kg짜리 물체가 2m/s로 가고 있어. 정지한 여러분들은 4로 보이겠지만 내가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어떻게 보여요, 얘가? 정지한 물체로 보인다니까. 그래서 운동량 또한 상대적으로 보이겠죠. 다만 뭐가 성립한다는 소리예요?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지. 운동량 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 가속도는 F는 MA 법칙이기 때문에 이건 법칙입니다. 가속도는. 관측자에 따라서 가속도가 달리 보이면 안 됩니다. 2번이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9번 9번 정리 좀 시키자. 이런 그림은 등장하는데 이거는 안 나와요. 철수가 본 영희? 철수가 본 영희의 속력? 이런 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물리원은 철저하게 정지좌표계만 기술할 수 있어요. 움직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노렌치 변환이라는 것을 활용해야 됩니다. 노렌치 변환. 왜 안 나오는지 그냥 써주는 거예요. 딱 봐도 역변환이 감마의 x 플러스 vt고 시간 t 프라임은 감마의 1 플러스 1 마이너스 10분의 v의 x 역변환이 감마의 1 플러스 10분의 v의 x고 이 움직이는 사람은 이걸 활용해야 돼요. 안 나오는 이유를 알겠죠?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정말 철수가 본 영희의 상대 속력이 얼마냐? 1.7c요. 이게 맞을까요? 이게? 철수가 본 영희의 상대 속력이 얼마니? 1.7c.
말이 안 되지. 빛보다 빨라요? 빛보다 빨라? 그러니까 저런 상황은 여러분 기술하지 없는 거예요. 아까 이걸 도입하면 이거 도입해서 써보면 1.7C를 8에 56이죠. 1.7C를 상대방에서 나를 뺐으니까 1.7C고 아니 8, 9, 70이죠. 1.72로 나누면 돼. 그러면 1보다는 작죠 이게.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안 한다. 안 하는 이유가 복잡해집니다. 저게 나오는 순간. 그림만 등장하지 저건 절대로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야, 철수의 시간이 영희의 시간보다 크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자 생각해. 이게 옳은 거. 철수의 시간이 영희의 시간보다 크다? 맞습니까? 크다? 광원에 나온 빛이 여기까지 가는데 영희가 측정한 게 고유 시간이죠. 영희가 이 사건을 철수가 측정한 시간 이 사건이 어떻게 더 오래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상대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더 맞는 겁니다. 영희는 이렇게 갔을 거고 철수 입장에서는 저 빛이 어디 간 거야?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광원에서 나온 빛의 속력은 누가 측정해도 똑같아야 돼요. 니은은 맞고 무조건 맞고 철수가 영희를 관찰할 때의 속력은 1.7C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올 수는 있어요. 사람은 오히려 땡큐지 저렇게 나와주면. 자, 10번. 이거는 계산이니까 계산하지 않고 그냥 씁시다. 우주인, 다음에 지구. 12광년이라는 건 누가 측정한 겁니까? 12광년이라는 거는 우주야? 12광년이? 아니잖아. 지구겠지. 얘가 12광년이에요. 그러면 우주인이 뛰는 길이는 12광년을 뭘로 나누는데 노란수 함수로 나누면 되겠죠. 기억해야 되고 노란수 함수는 항상 1보다 크다. 항상 1보다 크다.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시간은 지구인이 봤을 때 12광년을 뭘로 나누면 돼? 0.6C로 나누면 되죠. 얘는 감마 그냥 어차피 내려오면 12 이거를 감마 0.6C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누가 고유 시간이에요? 누가 위에 있는 게 고유 시간입니다. 영희의 시간이 고유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둘 중에 누가 커? 얘가 큰 거예요. 크다는 얘기는 시간이 더 많이 지나갔다는 얘기고. 그러면 몇 년인지 구하시고 이건 구할 필요 없어.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많은 시간이 걸렸냐? 지구가 측정했을 때 더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왜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서술할 수 있죠. 왜냐고 물어보면 그 다음에 전문교서 핵의 안정성 이거는 잠깐만 하고 잠깐만 합시다. 핵의 안정성 그리고 자세히 안 한 겁니다. 자세히 안 했고 어차피 기말고사 범위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기말고사 한번 또 하면 되고 오늘까지만 일단 나가고 다음 주부터는 맨 앞에서부터 다시 해야 될 거예요. 핵의 안정성 이렇게 한번 연락해 봅시다. 여기 상남자 둘하고 이 중성자를 뭐
홍석천? 송태도 2명하고 얘네들을 엄청나게 좁은 공간이 저 핵 속에 넣어야 돼. 들어가겠습니까? 정상적인 남자들이 되게 서로를 막 끌어안으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핵 융합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핵 융합이라는 것 자체가. 핵 융합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강제로 해야죠. 강제로. 강제로. 겁나 크기를 패서 반지체로 만들어갖고 억지로 구겨 넣어야 됩니다. 진짜 그런 느낌이야 이게. 넣어서 여기에 가둬. 그런데 내가 어설프게 패서 넣으면 예를 들면 이 교실에 상남자 남학생 300명을 늘려버려 내가. 한 뭐 100명까지는 뭐 그럭저럭 들어갈 수 있다 칩시다. 250등 정도 되면은 이제 반항을 하겠지 막. 그럼 어떻게? 거의 반 시체로 만들어서 넣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어설프게 패서 놓으면 얘네들이 이 교실 부시고 나올걸? 어설프게 패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정해진다는 거잖아요. 거의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놔. 숨만 쉬도록 만들어놔. 그럼 못 나오겠죠? 똑같아. 얘네들을 열심히 두드려 패서 많은 에너지를 가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 투입되는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화학에서. 이게 반응물이고 생성물이라고 하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면 이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가 큽니다. 다시 이렇게 가려면 그만큼 에너지를 또 줘야 돼요. 이게 화학 반응에도 이게 개입되는 거예요.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생성물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거와 똑같아. 그러면 이 핵자들이 갖고 있는 이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결합 에너지라고 해요. 결합 에너지가 크다. 무슨 소리겠습니까? 저 핵이 안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합 에너지가 크다, 안정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의 한정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핵, 자 여기 핵자를 보니까 홍석천 막 7, 80명하고 남학생 7, 80명이 이렇게 엉켜 있어. 그러면 저 핵자가 얼마나 불안하겠어. 얼마나 막 저렇게 막 있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하고 플러스 남자끼리 막 어때? 죽여버려. 막 청력이 당하겠죠. 이게 불안정입니다. 근데 어떻게 붙잡혀 있냐면 홍석천과 남학생과 홍석천과 그리고 심지어 남학생들끼리도 가끔 서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이 핵자들끼리는 강한 핵력이라고 하는 힘 때문에 끌려갑니다. 근데 불안정 요소는 하나예요. 이거 불안정 요소는 청력 때문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 이 핵력이 거리의 5제곱분의 1 정도 돼. 그러니까 조금만 멀어져도 핵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붕괴됩니다. 그러면 핵을 안정하게 해주는 것은 강한 핵력이라고 하는 힘이고, 불안정 요소는 뭐밖에 없냐면 청력과 거리. 생각합니다. 핵이 왜 분열되냐?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는 거예요. 이렇게 이 쿼크로 이루어져 있는 전의 핵자들은 스스로에게 서로 강한 핵력이 작용해서 붙잡혀 있지만 전기력이라는 청력 때문에 또 크기 때문에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핵자표인데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하고 적절한 비율로 섞여져 있으면 저 색깔 라인에 있는 게 핵자들이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쪽 라인에 있는 애들은 문제점이 뭐냐? 양성자도 많아, 중성자도 많아,
원인이 뭘까요? 불안정 요소 1번, 2번 뭘까요? 2번이겠죠. 양성자도 많아, 중성자도 많아. 일단 뭐가 커? 커. 한마디로 요 끝에 있는 애하고 이 끝에 있는 애들끼리는 핵력이 잘 작용하지 않겠죠. 쟤네들은 너무 커서 크면 어떻게 되냐? 양성자도 줄이고 중성자를 줄여서 이쪽으로 올려고 그래. 안정 라인 쪽으로. 그게 뭐냐면 알파 분계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는 거야. 너무 뚱뚱해 쟤네들은. 뚱뚱하면 다이어트 해야 되죠. 첫 번째 다이어트가 알파 다이어트입니다. 알파 분계라고 하는 거는 헬륨 핵을 던지는 거예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분계는 얘를 하나씩 던지는 거고, 이때 X에 AZ, A는 뭐고 Z는 뭡니까? 화학에 안 배워 이거? 이거 질량수고 이거는 원자 번호, 양성자 수죠? 그러면 알파 분계 한번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이게 Y로 변하면서 A-4, Z-2가 되겠죠. 알파 분계 한번 일어나면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 던졌지. 그러니까 4개 빼고 2개 빼고.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 여기에 있어. 이 라인에 있어. 안정하지 않죠? 안정 라인에서 벗어나 버렸잖아. 쟤는 뭐가 문제일까? 중성자 수가 비정상적으로 왔네. 중성자를 다시 뭘로 만들어야 돼? 양성자로 만들어야죠. 중성자를 줄이고 양성자를 늘려줘. 그럼 절로 도달하겠죠. 그러면 중성자에서 여성을 빼. 여성성을 빼. 여성 호르몬을 빼. 그럼 뭐가 되겠어요? 남성이 되겠죠. 진짜 그런 표현이에요. 중성이라는 건 남성과 여성 호르몬 작용이니까 전자를 빼요. 그래서 양성자를 만들죠. 또 반대로 여기 있는 애들은 뭐가 문제일까? 여기는 정상적으로 양성자가 많은 거죠. 양성자를 줄이고 중성자를 늘려주면 돼. 그러면 남성을 제거해. 중성이 되겠죠. 이것을 통틀어서 베타 분계라고 합니다. 베타 분계. 플러스 베타 분계, 마이너스 베타 분계. 뭘 던지는 겁니까? 뭘 던지는 거예요? 전자를 던지는 거예요. 이 알파선하고 베타선은 인체에 해가 없어요. 얘네 둘은 어차피 종이 한 장도 못 들어. 얘는. 그럼 마지막 하나 다이어트가 있죠. 베타 다이어트까지 했으니까 마지막 한 개는 감마 다이어트예요. 감마 다이어트. 자, 이거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생각합시다. 얘네들이 막 엉켜 있어. 막 200명씩 막 엉켜 있어. 얼마나 속이 지금 끔찍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자꾸 이것들이 꿈틀거려. 어차피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놈들이 자꾸 여기서 꿈틀거리고 막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불안정하죠. 불안정해.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 에너지를 더 뺍니다. 얘네들 에너지를 더욱더 빼. 천천히 그냥 포기해. 그냥 같이 있어. 포기해. 그래서 더 빼요 에너지를. 그래야 안정해집니다. 이 핵자들이 에너지를 갖는 순간 어떻게 돼?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불안정하잖아. 그래서 어떻게든 얘들을 더욱더 막 못 움직이게 만들어. 그래서 들떠있는 얘들을 안정 상태로 떨어뜨리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 에너지가 mc제곱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전자기 감마선으로 방출되는 거예요. 여기서 감마선으로. 또 더 안정한 핵자들로 되기 위해서 감마선을 방출합니다. 이게 위험한 거지. 이게 맞으면 핵의 안정성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좀 이해해 봅시다. 이거 이 그림.
대충만 이해하고 추후에 이제 이거 할 때쯤이면 이제 더운 나날들이 되겠죠. 5월만 돼도 더울 것 같아요 이제. 아니지 춥지 5월 되면. 에어컨 빵빵히 들어갖고 추워서 가디건 입고 있거든. 전기를 막 쓰는 나라라.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아까 얘네들의 결합 에너지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안정하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큰 게 누구냐? 여기 철이 가장 결합 에너지가 큽니다. 결합 에너지가 크다?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안정한 원소이다. 그래서 모든 원소는 철이 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원소는 가장 안정한 원소인 철이 되고 싶은 거라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 아까 얘네들은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너무 커서 얘들은 열심히 베타, 감마, 그다음에 알파 다이어트를 해서 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이 오랜 세월 동안 다이어트를 해서 철이 되면 이만큼의 결합 에너지가 방출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 방사능이에요. 방사성 원소가 서서히 붕괴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에너지를 방출하면 철이 됩니다. 그런데 저거를 우리는 짧은 시간에 방출하게 만드는 게 핵폭탄이에요. 억지로 분열시키는 거예요. 억지로. 연쇄 반응 이렇게 해서 빠바바방 터지게끔 그게 핵폭탄이고요. 핵폭탄은 이론상 이만큼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핵폭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수소는 안정에 따른 그런데 철보다는 불안정하죠. 얘들은 문제가 뭘까요? 너무 날씬해. 너무 뼈밖에 없어 뉴진스야. 불안정해 보이잖아. 툭 건드면 쓰러질 것 같잖아. 어떻게 살쪄야지 얘들은. 얘는 다이어트 해야 되지만 얘들은 살쪄야 됩니다. 살찔 수 없으면 결합시켜야지. 그래서 4명의 뉴진스를 결합시켜서 하나의 헬륨으로 만들면 되겠죠. 근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누구만이 할 수 있어? 통합가게 배웠잖아요. 벌써 다 까먹었어? 태양만이 가능해요. 태양만 이 정도는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을 가려면 엄청난 압력이 필요한데 인간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정상적인 남자 4명을 사귀게끔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 남자들 그냥 사귈래? 미쳤어요, 뭐지? 좀 뭔가 이제 약간 문제 있는 남자들을 좀 이렇게 결합시키는 거는 그나마 좀 쉽습니다. 약간 뭔가 문제가 있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결합이에요. 이중수소나 삼중수소를 헬륨으로 만드는 거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달에 가는 이유가 비정상적인 헬륨 찾으러 가는 거예요. 헬륨3 찾으러 가는 거예요. 헬륨3. 지금 달에 가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뒤쳐져 있지. 지금 일본도 지금 성공했어요. 일본이 2028년이고 우리가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본 벌써 성공했어. 걔는 지금 아무 감흥이 없는데 걔네들이 먼저 선점한 그 기술이 만약에 행해지게 되면 우리는 다시 원시국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기술 격차가 생기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무시하는 필리핀이나 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농사 져야 돼. 선진국가가 필요한 게 뭘까요? 곡물이잖아, 곡물. 우리가 왜 농사 안 짓고 살 수 있는데 반도체랑 쌀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도 안 팔리고 기술도 없어. 뭘로 먹고 살 거야? 가능하다고 칩시다. 그럼 얘를 철로 만들었어. 그럼 이론상 얼마 에너지가 나와요? 이만큼 에너지가 나와요. 물론 수소가 철되기는 엄청나게 힘들죠. 저거는 태양의 10배 정도 에너지를 질량을 가진 애들이나 된다. 빅뱅에서 배운 게 이게. 그런 의미를 갖는 거지 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폭탄으로 따지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요거고 지금 갖고 있는 수소폭탄은 요 폭탄이에요. 이론상 에너지 3000배. 이론상.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애교야. 그 정도 핵폭탄은. 핵폭탄 하나 터져서 대략 10만 명에서 20만 명 죽었거든. 그 작은 거 터져서. 지금 가지고 있는 폭탄들이 대다수 수소폭탄이고, 수소폭탄이라는 게 이겁니다. 핵융합폭탄. 어떻게 하냐면 간단해. 여기에 비정상적인 얘네들을 넣어놔. 그리고 여기다 핵폭탄을 여기다 넣어놔. 핵폭탄을 바바바방 터뜨려봐. 그럼 이 안에 온도가 고온 고압 상태가 되겠죠. 그럼 2차적으로 얘네들이 융합하면서 또 터져. 이게 수소폭탄의 원리입니다. 문제점이 뭘까요? 미사일의 크기가 크겠죠. 이게 문제점. 왜? 쏘면 다 보여. 그리고 쏘기도 힘들어. 크면 쏘기도 힘들어. 북한은 가지고 있어요. 12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북한을 못 건너는 이유 중에 하나지. 12개면 그냥 한반도가 초토화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북한이 이렇게 큰 미사일을 정확히 쏘는 것도 어렵고 쏘면 다 들켜. 만약 미국한테 쏘았다. 북한이 한 발 쏘면 미국이 몇 개 갖고 있냐면 대략 6,000개 갖고 있어요. 이게 어른들이 하는 짓거리면 얼마나 유치하냐면 핵 들고 가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전 세계 핵이 너무 많아. 감축하자 이거. 그러면 각자 나라 50%씩 깎자. 그래도 미국 몇 개 남아? 3,000개. 근데 10개 가진 나라는 5개. 심지어 이게 야 우리 20개씩 없애자. 미쳤어? 이게 아니지.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우리 그러면 5개만 남기고 다 없애자.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 야,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유치하게들 싸우고 있어. 니네나 많이 줄여라. 우리 없다. 그러니까 그거 그래서 흐지부지 다 됐어. 한 번도 대도 된 적이 없으니까. 그냥 미국이 협박할 뿐. 또 만들어지네. 가만 안 둬.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심지어 이것이 소형화되어 있어요. 미국이 갖고 있는 이 수폭탄은 크기도 작습니다. 그게 엄청난 기술력이에요. 작으면 어떤 게 있겠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쏘는 수가 있죠. 그래서 자꾸 군사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려면 두 가지밖에 없죠. 멀리 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아니면 미국 근처 가서 쏘는 거. 미국 근처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잠수함. 핵잠수함에 핵을 실어서 바다에서 쏘면은 미국까지 금방 가니까. 그 기술을 SLBM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북한이 어느 정도 확보한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런 기술은 우리보다 또 앞서 있어요. 우리보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도 무시하게 되는데 우리도 맘만 보면 만들어. 우리나라 기술력이면 6개월 안에 만듭니다. 6개월 안에 대략 10개, 20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미국한테 걸리지. 그한테. 뭐 핵은 이제 어느 정도 나라만 되면 일본도 만들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보편화된 건데 이제 안 만들고 있는 거지. 이거 만드는 순간 이제 한국 반도체나 자동차나 이런 거 하나도 못 팔아라는 거예요. 다시 농사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표 하나를 보고 핵 분열 발전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핵 융합 발전이 이게 나중에 그래서 핵 융합 발전의 재료로 쓰일 헬륨 수입을 찾으러 달에 보내는 거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50년 동안 안 가다가 이제 가는 거 다시 다 목적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이 미래사회에 살아가는 청년들은 뭐 하는지도 몰라. 다들 무슨 세일러만 만나러 가겠죠? 왜 가겠어? 보통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심지어 가다가 사고 나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지금 사람은 안 태워요. 거의 무인선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왜 가냐?
탐사하라고 하는 거니까. 사람 갈 필요가 없어. 탐사해보는 거예요. 끌어서 채취해서 뭐가 있나 없나 이거 보러 가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달에 가 있어요. 그건 알아? 달 주변에 우리나라 위성 돌고 있어. 이름이 다누리야. 달누리도 방금 했지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스캔하고 있어요. 달 스캔. 다음번에 뭐 하겠다는 얘기야. 스캔해서 최적화 장소에 착륙하겠다는 거 우리도. 너네가 대학교 다닐 때쯤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제 뭐 쏠 준비가 됐다. 이제 쏘냐 안 쏘냐 이런 거 있을 거라고. 쏘아서 이 착륙선을 착륙시켜서 다시 독신시켜서 오는 거는 우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늦어지고 있지. 관심 갖고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가지고 심각한 거야. 지금 중국한테도 다 밀려갖고 일본한테도 밀려있고. 근데 맨날 뉴스 보면은 마치 우리나라는 잘 나가고 있고 중국은 만나도 좀 짝퉁만 만들고 일본 경제가 다 무너진다고 얘기만 하고 정작 지금 힘든 나라는 우리나라 같은데 지금 올바른 인식을 안 실어줘요.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이러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건 태양만 가능하고 요만큼만 가도 수소에서 헬륨만 가도 이런다는 감정돼. 이렇게 터질 수 있으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지구를 날려버릴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론상 가능하다는 얘기고 핵자의 개념 때문에 뒤에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딱 여기에 있는 문제들 정도 여기 있는 문제들 정도 그냥 어려고 나오려고 무조건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는 뒷부분은 또 몇 개 반응식 쓸 줄 알면 되고 이런 문제 또 선서만 따로 확인하시면 돼요. 시험 봐야 되니까 뽑히는 봄날이 오면 또 학원이 입주식 나오면 됩니다. 정리 봐야지. 아무래도 목요일 날이 될 확률이 높죠. 나는 수목금토일이다 보니까 목 아니면 금. 몇 시요? 아니 정해야지. 내가 네 스케줄을 맞춰야지. 다른 갔다는 건데.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이거 따로 숙제 없어요. 안 해도 돼. 너도 하지만 놔둬. 질문은 여기 나갈게요.